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78페이지 소득세 납세무자, 그 다음에 납세이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되어 있는데요.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그럴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영주권을 두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 우리나라 국내에는 주소나 일정 기간의 거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 동포요, 그 비거주자가 됩니다.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가 되고요. 자, 그래서 국적과는 관계없다. 그럴 때 거주자는 누구냐 그러면 의의를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 국내를 얘기합니다. 항상 국내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주소 없더라도 일과세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싸이를 떠올리시면 되죠. 싸이. 가수 싸이 있잖아요. 가수 싸이는 본명 박재상,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주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인, 우리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이름을 제일 널리 알린 그런 인물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싸이가 전 세계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싸이만큼 전 세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저기 중에. 아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게 알아요? 세종대왕을 어떻게 알고 이순신 장군을 누가 알아요? 몇몇 소수는 알지. 그래서 근데 요새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 가가지고 히트를 치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아이돌 그룹이라 그 일부 계층에만 인기가 짱인 거지 사실 뭐 널리 이렇게 알려진 건 아니고 전 세계 널리 알려진 것은 싸이만큼 알려진 인물이 없죠. 하여튼 싸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거주자가 됩니다. 니은번 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 미출입니다. 국내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여기 쫙 미출이요. 거주자에게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싸이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또는 싸이가 외국 나가가지고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싸이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다만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디귿번 봅니다. 납세지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미출입니다. 어디입니까? 주소지로 합니다. 또 미출입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로 합니까?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집과 가까운 데서 분류하고 국세는 주소지요.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 봅니다. 의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또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그러면 가수 마돈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돈나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거주자입니다. 마돈나. 팝가수 마돈나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아, 마돈나를 모르다니 진짜 세대 차이 느끼기도 하는데 마돈나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마돈나의 그 최근 근황 사진을 재작년인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 기사에서 보니까 역시 마돈나더라고요. 마돈나가 나이가 한갑이더라고요. 한갑. 나 깜짝 놀랐네. 마돈나가 진짜. 그런데 그 마돈나가 있죠. 그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냐면 여전히 마돈나가 죽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가슴이 훤히 들어가 보이는 그런 상반신의 옷차림에다가 망사 스타킹 신고 있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쩍벌 자세로 뇌세적인 눈빛을 보내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역시 마돈나 죽지 않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마돈나는 비거주자입니다. 그죠? 자, 니은번 봅니다.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니까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미출입니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세금은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외 발생 소득은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소득 발생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니까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또 쭉 미칩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당연히 주소나 거소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O, X예요. 예?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X입니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양가로 2번 봅니다, 여러분. 법인격 없는 단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하여튼 뭔 소리냐?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요.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지만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 뭘 적용한다? 소득세법 적용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79페이지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여기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양도소득세가 제일 어렵죠?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왜 어렵냐? 꼭 양도소득세 할 때 되면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지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할 때 꼭. 하여튼 집중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제일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하죠.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자, 양도소득세는 또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뭔지.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야.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26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물어봤고요. 자, 27회 시험 때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28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또 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28회 시험에서 양도세 대상 문제 한 문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 묻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각각 문제가 나와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한 아주 쉽게 자, 주는 문제로. 자, 우리가 요번에 세법이 취득세라든가 문제 그 지문을 보면 민법 문제예요, 민법 문제. 지문이 됐다 실어가지고 그냥 아유 그랬는데 양도세 이런 것들은 지문도 짧고 바로 문제 보고 답 고를 수 있는 그런 평상시에 계속 반복해서 공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주는 문제였고요. 29회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에서는 요거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묶어서 나올 가능성.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취득의 시기.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그래서 25회 시험 때 나왔어요. 25회 시험 때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25회 시험 때 출제될 때 그때 고해에 그랬어요. 양도미취득시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올 때가 돼서 25회 안 나오면 26회는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25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자, 25회 나오고 26회, 27회 때는 소홀히 했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소홀히 했고 28회 시험은 그래도 조금 신경 썼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9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또 사실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 계산 과정